네, 이 미래에 대한 준비, 운명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준비, 주식 닥터스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멘토는 윤정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 얘기를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이 코너를 진행하고 조금 이따 여쭤볼까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예, 1300 붕괴를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네. 어제 정말 붕괴가 됐었습니다. 네. 예. 일단은요, 어제 기준금리 인하 부분은 만족할 수준이 안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네. 국내 증시의 금리 인하 기점에서 반등이 나왔지만은 역시 이제 홍콩 쪽의 반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영향이 있는 거고요. 네. 어쨌든 현금 비중 50% 미만이신 분들은 현금 비중 확보를 하십시오. 그리고 계속이요? 예, 네. 최대폭을 뭐 8, 90%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 기준에서는 지금이면 이제 8, 90% 확보하셨던 분들은 70% 수준으로 그러니까 주식을 조금 늘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수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씩 더 늘려 내려올 가능성이 일부 있거든요. 네. 종목별로 좀 놓고 보시면서 대응 전략 수립하시고요. 패닉 상태 빠지지 마시고 최대 저점 폭은 아직까지는 1250까지는 열어두자. 다만 미국이 어제 2% 하락이 끝입니다. 네. 아시아, 유럽 쪽이 네.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범위에서 이제는 안정화를 찾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 조금 이따 네.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사연도요. 어제도 저희가 두 번째 사연 신청하신 분 네. 소개해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두 번째로 또 저희에게 사연을 주신 분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준호 씨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9월 3일 방송에 사연이 소개됐던 투자자입니다. 요즘 잠도 1시간밖에 못 잔답니다.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요. 죽을 때 돈을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라며 위로해보지만 마음대로 되지가 않네요. 너무 무기력하고 다른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10년이라도 기다려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면 네.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도 그렇게 기다리기는 좀 그렇죠. 대부분 이 손실을 보신 투자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네. 하지만 요즘 장을 보면 그런 날이 절대 올 것 같지가 않네요. 그리고 장이 좋아져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요. 이것 때문에 맹목적인 장기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네. 선별적인 투자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럼요. 제가 지금 보유 중인 종목은 지난번과 같은 현대미포조선, 고려아연, 하이닉스, 한진중공업, 호남석유입니다. 종목을 갈아타고 싶어도 손실이 너무 커서 엄두가 안 납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어떤 조언을 드렸는지 잠시 후에 또 리뷰를 해보겠지만 네. 정리를 하나도 못하신 그런 거죠, 것 두 달 같아요. 동안. 예. 하지만 이들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는 영원히 못 헤어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때도 이제 9월 달이면요. 시장 상황이 그렇게 뭐 상승으로 갈 만한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몇 종목 정도의 정리를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그때도 못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하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보면은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네. 이번엔 정말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한 번 더 사연을 주신 게 아닐까. 그렇죠. 네. 예, 이번에는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저희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 사연 보니까요. 지난번에 저희와 통화하시고 뭐 그렇게 편하게 잘 못 지내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제가 예. 진짜 많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가락을 먹어요. 네, 처음에는 신경안정제를 먹었었는데 잠을 네. 잘 수 없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 막 너무 제가 불안정하고 어머. 생활을 못 해가지고 예. 예, 신경안정제를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고. 참 저희가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그거대로 못 하신 거죠? 아니요, 오늘요. 예. 제가 현대미포 60% 마이너스 60%에서 저기 손절했고요. 오늘이요? 아, 예, 오늘이요? 예, 제가 윤정도 대표님께서 예. 어제부터 현금 확보, 전에도 현금 확보해라고 했는데 차마 그게 안 됐는데, 네. 네. 그러니까 오늘 꼭 해야겠다 해가지고, 예. 오전에 그 매수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체결 됐고, 호남석유는 네. 또 아쉬움이 많아서 반절만 했어요. 그 이제 예. 50% 예. 정도 호남석유는 이제 손절매 하셨고요. 현대미포조선은 정리를 안 예. 하셨고. 예. 그러니까 의지가 이제 생기신 거예요. 이제부터 정말 뭔가 하실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저희도 갖게 됩니다. 예, 오늘부터 정말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시장에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고요. 예. 지난번에 아드님이 수학여행 안 가겠다고 하셨던 네. 것 같은데 어떻게 수학여행 갔다 왔나요? 예, 잘 갔다 왔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당시에 이제 네. 본인이 투자한 그 고통뿐만 아니라 뭐 아드님의 그런 말 또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이 동생분이랑 같이 또 투자를 하셨는데 맞아요. 예. 예, 동생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제 거는 다 정리를 하고, 네. 동생 거는 그냥, 이걸 이렇게 좀 종목을 교체해가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물론 제 거도 종목을 교체하려고 제가 이번에 맘먹은 건데, 네. 우선은 저부터 하고, 네. 동생 거를 나중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또 그 생각이 네, 판단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많은 조언을 듣고 싶어서. 그렇군요. 아, 그럼 일단 동생분도 역시 그 당시 상황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시고요. 예, 그렇죠? 또 그대로 이제 갖고 계신 상황이시고요. 예, 또 제가 예. 이렇게 마음앓이 하는 거는 또 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브릭스라든지 네. 그 중국에 이렇게 펀드로 네. 국내 시장 펀드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 제 여유 자금 전부 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이렇게 브릭스 떨어지는 거 막 이거 겁나요. 중국도 겁나고 예. 펀드지만 주식 못지않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너무 막 공포스럽고 예.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이건 돈이 아니고 휴지라고 생각하자. 내 건강부터 생각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도 어떨 땐 좀 편했다가 어떨 때는 너무 막 이렇게 공황 상태가 와요. 제가. 그러실 거예요. 요즘 시장 상황이나 네. 또 종목별로 뭐 손실 상황이나 봤을 때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상황이시고요. 또 네. 지금 전화 주신 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네. 분들이 다 같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면서요. 예, 예. 조금이나마 좀 마음을 편하게 갖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죠. 예. 예, 그렇지만은 제가 그래서 뭐 네. 네. 예, 그래서 네. 진짜 정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서 참 좋아요. 제가 다른 분한테는 제 사정 얘기를 다 못 하잖아요. 그런데 네. 너무 힘들 때는 막 전화를 해요. 그래갖고 저 좀 도와주세요. 막 제가 그런다니까. 네. 제가 이렇게 진짜 나약한지 몰랐어요. 저는 네. 나름대로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막 이렇게 제가 진짜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진짜 그럼요. 정신 차려서 예. 네. 맞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꿈이 있다면 사람들한테 그거를 이렇게 떠벌리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야 책임감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안 좋은 일이나 고통도 마찬가지인데요. 혼자 자꾸 앓고 있으면은 골마 들어갑니다. 그거 더 커져요, 네, 주위 생각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네. 하고 상담을 하고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이래야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저희 방송 이 2번 참여하시면서 그런 힘을 좀 얻으셨습니까? 예. 네. 제가 네. 이렇게 작가님하고 이렇게 대화 나눌 때 그분이 또 저한테 많은 힘을 주시고 예. 언제든지 힘들면 전화해라. 그렇게 그 말씀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 앵커님께서도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프로의 작가께서 그 채팅방에서 마담박이란 필명으로 이 아이디로 예. 채팅을 하시는데요. 예, 예. 보면 하루 종일 전화기 붙잡고 이 투자자분들과 그렇습니다. 얘기하고 그러고 계세요. 예. 네. 자, 현재 상황을 좀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저희가 또 멘토링을 해드리니까요. 그렇죠. 일단 오늘 현대미포조선을 60% 손실해서 가슴 아프지만 정리하셨고 예. 호남석유는 50% 비중을 줄이셨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투자 자금 대비해서 손실은 좀 더 그때보다는 좀 커지셨나요? 커졌죠. 이제 중간에 네. 예. 한 40%, 마이너스 40% 정도 됐는데 지금은 50%가 넘어가더라고요. 당시 투자 자금이 8천 정도 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8천이 조금 넘었어요. 8천이 조금 넘으셨고 예, 지금 이제 지금 금액이 남은 금액이 예. 얼마 정도? 4천 정도 되는데 오늘 예. 이제 지금 이제 매도했으니까 네. 2천 정도 될 거예요. 이제 평가 금액이 2천 정도. 저한테 이제 들어온 거에 2천 현금 합보는 현금 2천 2천 정도. 예. 그리고 주식에 들어가 있는 돈이 2천만 원. 실질해서 2천 정도. 예. 예. 예.
지금 반토막이 나신 상황이시거든요. 예. 자, 예. 일단은요,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 이 현대미포조선을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든 파셨고요. 호남정유, 호남 석유를 정리를 하셨어요. 예. 그걸로부터 이제 시작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냉정하게 정말 네. 객관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트셨다고 생각하시고요. 예. 계속해서 그 길로 가시면 예.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만회가 가능합니다. 예, 제가 예, 그냥 뭐 이렇게 꾸준히 노력해서 뭐 한꺼번에 제가 그거를 이렇게 손실을 만회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네. 뭐 3년이든 4년이든 네, 장이 좋아질 때까지 노력해서 공부해서 네, 진짜 잘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제가 뭐 기술적인 분석이나 기본적인 분석이 제대로 막 이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은 막 걱정스러워요. 네. 그렇지만 정말 제가 뭐 이렇게 손절가, 목표가 딱 정하고 네. 정말 제가 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이게 전부 다 이익이 남았던 것들인데 제가 나 장기로 갈 거야 하면서 그냥 놔두고 내버려뒀던 그러한 것들이었는데 제가 요즘에 느낀 거는 정말 다음에 우리 주식시장 언젠간 좋아질 거잖아요. 돌아섰을 때 내 종목이 간다는 그런 보장은 없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장기적인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예, 보시겠다. 관점에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좀 나중에라도 네. 복구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종목으로 가고 싶습니다. 네. 예. 뭐 그 당시랑은 지금 완전 생각도 달라지셨고 네. 목소리에도 이제 의지가 느껴지시기 때문에 네. 현재 이제 4천만 원 투자 자금이 남아 있습니다. 복리행을 한번 저희가 믿어보도록 하겠고 네. 큰 욕심 부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조금씩 만회해 나가 보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이에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또다시 통화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예, 또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해서 멘토링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는요, 예. 네. 제가 예. 저 이렇게 수익 났어요. 그리고 전화 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러게요. 꼭 그렇게 예. 전화하셔야 돼요. 예. 예,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약속을 하셨으니까 지키셔야 돼요. 네. 이 말씀을 들어보고 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기운을 좀 이제 내신 것 같고 많이 좀 변하셨죠? 네, 많은 예. 변화를 겪으셨는데, 뭐, 윤정도 대표께서도, 당시에 이제 윤 대표께서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멘토를. 예, 예. 어떻습니까? 좀 많은 변화가 느껴지시죠? 예, 일단은 이제 뭐, 첫 단추를, 좀 변화를 가지고 가겠다 해서 이제 단추를 끼셨는데, 네. 오늘 정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오늘.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아쉬움도 많고요. 근데 뭐, 결과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신데, 네. 가장 이제 그 문제되는 범위가 사실상 그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전체적인 시장 전략 부분을 그 이전에 이제 80~90%까지 현금 확보.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이 일부 편입했던 게 또 올라온 종목이 있어요. 다 잘라버렸어요. 오전장에. 예. 그러한 이유는 기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준점이.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오히려 매수를 했는데 네. 지금 빠르게 매매를 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매수의 기준점 기준이요. 오늘같이 30포인트 반등이 나올 때 내가 주식이 전혀 없으면 그거에도 또 패닉에 빠집니다. 전혀 없으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합니다. 근데 추격 매수를 할 때 놓고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 현대미포조선을 이제 정리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마 만약에 지난달에 통화가 되셨던 분이라면은, 조선주들이 올라올 때 현대중공업이 21만원대 중반에서부터 29만원 수준까지 올랐거든요. 네. 시가총액 6에서 3위까지 올랐어요. 예. 그럼 얘는 더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더 가겠지.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안 자르시고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왔을 때 잘라버린 거예요. 그렇죠. 현대미포조선이요? 예. 예, 거의 뭐 그 수준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기준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전체 시장을 놓고 볼 때, 예를 든다면은 7월 달에는 얘네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던 전기전자 업종 수출주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너무 좋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죠. 그 당시 7월 달에는 또 좋다 평가받은 게 철강, 조선, 건설이었습니다. 건설주, 예. 철강하고 조선이 또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은
중국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9월 중순에는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와장창 뭐 시가총액 2위, 3위 종목이 25%씩 막 빠져내려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사 내용이 나쁘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공부하실 생각은 안 하고 그래 얘는 나쁜 애야. 뭐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들 빠졌으니까 얘는 좋은 애야. 근데 반등을 지금 놓고 보셔도요. 덜 빠진 종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에서 어떤 게 좋은 종목이 어떤 게 나쁜 종목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시는 기준에서도 이제 뭐 현금 비중을 확대하실 때에도 얘는 나쁘니까 자르고 이런 기준보다는요. 골고루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엄청난 손절을 감행하시고 정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기준에서 이 피 같은 자산을 네. 손실을 엄청 보고 확보한 이 자산을 야 내가 오전에 보합권, 마이너스권 혹은 살짝 플러스권을 정리했는데 이거 날라가네. 여기서 패닉 느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원래 정리한 종목은 예. 당분간 안 들여다보는 게 그렇죠. 정신 건강에 좋죠. 종목뿐만 아니라 뭐 남아있는 뭐 고려에 있는 이런 종목분들도 어차피 반등이 나오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일단 만족하시고 네. 시장도 이렇게 올라서고 있지만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환율 문제하고요. 그리고 북한의 문제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악재 요인도 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흥분하시기보다는 오늘 이제 딱 정리하시고 오늘 현금 딱 주셨으니까 이 굉장히 소중한 현금은 네. 앞으로 당분간 계속 좀 가지고 계시고. 예. 그래서 갖고 계신 종목에서만 AS 드리면 그 범위에서만 조금만 움직이시고 멈춰 계시라고. 일단은 좀 일단은. 쉬는 걸로. 네, 쉬시라습니다. 현대 미포조 생각보다 많은 비중이었기 때문에 현금 확보 2천을 하셨고 나머지 종목 4종목에 2천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4종목이 반등시마다 줄여나가신다면 현금 그리고 주식평가 금액해서 4천 이상 이제 또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로 보유를 하시거나 매수하시기보다는 현금이 일단 갖고 계시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저희가 정리 혹은 또 상담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 대표께서 지금 이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이제 4종목 네.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뭐 이왕 말씀드리는 거 5종목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뭐 간단하게만 한번 쭉 살펴봤는데 그래도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낙폭이 조금 덜한 종목이 사실상 한진중공업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호남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시장 대비 낙폭,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1,400 지킬 때 저점하고 지금 뭐 1,300까지 밀렸을 때 저점, 그 기준 놓고 보면은 또 상대적인 또 강세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이 상대적인 강세를 띈 부분의 종목군들은 뭐 그만큼 어찌 본다면 또 좋기 때문에 강세를 네. 띠는 부분인데요. 시장이 돌려지는 범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려질 때 횡보장이나 좋은 장에서는 강한 종목이 강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처럼 낙폭과대에서 돌려지는 장세에서는요. 시장이 절반 돌린다. 그러면 강했던 종목도 지금의 낙폭의 절반뿐이 못 돌립니다. 근데 많이 빠진 종목 있죠? 네. 그 종목분들은 뭔가 나쁘니까 더 빠진 경우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그 범위가 최소 3분의 1은 돌린다는 거예요. 최소 범위가. 뭐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두산 그룹주들이 직전에 유동성의 문제 때문에 3거래일 동안에 40%가 빠졌습니다. 네. 어제는 뭐 엄청 한가를 그렇죠. 네. 어제 좀 한가도 나오고. 근데 그 당시에 3거래일 동안에 40% 수준의 하락이 나왔을 때 네. 두산인프라고 같은 경우에 3일 동안에 2%의 물량, 굉장히 많은 물량이에요. 그게 개인한테 떠넘겨졌었거든요. 예. 한 16,000원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때 2만 원 수준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유동성도 안 좋고 수급도 막 2%씩 떠넘기고 했지만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는 낙폭 과대 수준만큼의 이제 돌려주는 범위는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철강이 나쁘다, 조선이 나쁘다, 무슨 뭐 뭐는 좋다 이 얘기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리나 뭐 효과 부분이 건설과 금융이거든요. 네. 걔네들 사실상 많이 빠졌지만 또 오늘 8%씩 오르는데 거기다 대고 야 효과 있다 해서 막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럼 가지고 계신 종목 언제 정리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현금 비중 충분히 또 어느 정도 확보하셨으니까요. 50%. 예. 네. 그 범위에서는 지금 뭐 전략 다 주셨지만은 지금 기준에서 시장이 올라올 때마다 시장이 만약에 절반을 낙폭을 줄였어요. 네. 그러면 낙폭 과대주들은 70%까지는 쫓아옵니다. 강했던 종목은 절반까지는 올라와요. 똑같이. 네. 그러면 이제 절반까지 올라올 때 한진중공업이 올라오면은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얘 왜 이렇게 못 올라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7만 원 잘 지켜갖고 이번에 반등 나오면 강했으니까 더 가야 되는데 네. 왜 얘는 7만 2천 원, 3천 원, 4천 원뿐이 못 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범위에서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현금이 조금 더 필요하신 상황이 된다면 그쪽에서 조금 이제 빼시고요. 낙폭 과대주보다는. 한진중공업. 예. 그리고 뭐 한진중공업은 막 전량 정리하거나 이런 기준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나머지 종목에서
줄이시더라도 종목을 전량 정리하기보다는 이제는 종목별로의 이제 반등폭을 보면서 일부만 줄이시고 그리고 현금을 아껴 두시고 그 종목에서 줄인 그 금액 있죠?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좀 낙폭이 심화되어 있거나 이런 쪽으로 조금씩만 움직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재로서는 그러네요.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오늘 50% 정리하셨으니까 일단 좀 내비 두시고요. 그렇죠.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시마다 조금씩 네. 줄여 나가시고 고려아이나 하이닉스는 저희가 이제 매도 가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격권에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괜찮겠네요. 네, 앞서서 윤 대표와 함께 잠깐 시장 언급을 좀 했었는데 시장 얘기 좀 더 해주시죠. 예. 예, 일단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준비를 뭐 해오셨군요. 시황이니까 좀 길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네. 네. 준비를 또 오늘 많이 해오셨는데 어떤 예. 얘기가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아닙니다. 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이 준비는 안 했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보는 건 많지 않습니까? 오늘은 뭐 5장인데 어제 아.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특별 방송이 와우에서 있었거든요. 예. 50장 갖고 나왔어요. 그걸 또 압축해서 오늘 갖고 오셨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또 아침에 또 수정도 하고 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범위는요. 그 기준부터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네. 거냐면 제가 분명히 현금 비중 확대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밑에 방향에 대한 불안감도 막 확대해드리고 네. 그래놓고 패닉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사실상 50% 이상 현금 확보하신 분들은 어제 같은 날 즐기셨을 거고요. 그렇죠. 언제 들어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아직도 사실은 저희 무료 방송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50% 이상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게 시장이에요. 예. 그래서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들의 기준에서 현금을 좀 확보하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금 비중이 이제 월등히 높으신 분들은 오늘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에서부터는 조금 안도하실 수 있다. 다만 지금의 시장 폭도 33포인트 올라왔을 때는 또 내동매매 하시지 마시고 좀 멈춰 계셔 보세요. 네. 그리고 최대폭 최악의 경우를 제가 볼 때는 1250을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달에 무조건 월말 기준에 돌려줘야 될 범위는 1400포인트 중반에서부터 뭐 아주 강하다 하면은 뭐 1500, 1500 초반까지 오, 예.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과도하게 밀렸던 범위에 대한 뭐 가격 반발력과 그리고 이제 각국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모든 정책 때문에 그렇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그 양방향성에 대해서 확대될 수 있는 범위를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금리의 효과. 지금 이제 뭐 장 끝나고 나면 금리 효과에 대해서 또 얘기가 막 나올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번 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놓고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이제 그 금리가 0.25%포인트가 인하가 돼서 5% 기준이 되고요. 미국은 1.5%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0.75%포인트를 인하할 것을 예상을 해왔었고요. 네. 그게 못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어찌됐건 하락으로 마감됐고 네. 나머지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호주 금리 놓고 보시면요. 지난달에 인하, 이번 달에는 무려 100bp를 인하했습니다. 아이고. 1%포인트. 와. 근데 어제 시장의 약세에 그냥 같이 깨졌어요. 4%가. 그리고 홍콩 예를 들면요. 홍콩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금리 인하 때문에 어제 개장 초에 4% 수준에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8% 빠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 1% 인하하고 추가적으로 또 0.5%포인트를 인하하는 기준에서도. 그럼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지금 이제 금리 효과가 당연히 나와줘야 되고, 당연히 윗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네. 절대 하락장에서 뭐 파생상품 갖고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윗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좀 부담 요인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를 해두시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환율 얘기는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간밤에 미국도 빠져버렸죠. 금리 인하인데 빠져버렸죠. 거기다가 또 북한의 미사일 얘기 나오죠. 거기에 이제 뜨끔하실 분들 계시는데 패닉 빠지지 말라고 북한 쪽에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표를 준비했는데요. 그 이 표 부분은 이제 그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는 이제 진짜.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인터넷상에 올려드릴 테니까 네, 설명을 좀 확인하시고요. 잘 해주시죠. 설명 부분은 그때그때 당시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그리고 변동성이 확대됐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당일 하락률이 높지 않았다는 기준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이후에 1개월 이후에 시장의 흐름 놓고 보면은 전체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움직였지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다고 해서 그게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다. 이걸 지수별로 기준을 잡게 되면요. 지수 차트 대비해서의 그 문제가 있었던 범위입니다. 쭉 보시면은 북한의 리스크가 발생이 돼서 움직였던 범위. 대서장에서는 그대로 그냥 다시 올라가고, 회복시켰어요. 예. 근데 이제 하락장에서는 뭐 그냥 시장 추세에 맞게 밀렸고요. 근데 물론 지금 어찌 보면은 뭐 소규모 또 핵실험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까지 있는데 마냥 좋게 해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 패닉 상태에 여기서 조금만 더 밀려도 투자 심리가 그냥 완전히 진짜 너무 심각하게 어려워질 상황인데 좋게만 놓고 보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기준에서는 가장 최근
2006년 10월 9일 똑같은 날짜예요. 그 날짜에 북한의 핵실험이 있고 62포인트 등락이 있었지만은 네. 결과적으로는 추세는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큰 그림, 글로벌 네. 시장의 큰 그림 먼저 보시고 이제 북한 문제는 일단은 아랫방향에 대한 부담 요인만 열어두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편견 빠지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